유동이라는 데서 버들골이라는 데서 피제됐거든. 그 부하가 저기 서울에 정보 파악하려고 서울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이 영평 헌병대에서 급습을 했어요. 그 정보가. 그래서 왕산이 잡혀요. 여기서 그 피체거든. 여기가 이동 버들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잡혔는지는 물론 모르지만은 여기가 버들마을이에요. 이건 물론 제가 찍은 거죠. 여기가 어딜까요? 왕산동이죠. 그렇죠. 여기 왕산동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1966년 서울시가지 이게 도로면 고집돼서 최초로 왕산로로 명명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왕산허위가 그려졌던 13조 창군 별동대가 서울 진격했던 그걸 기념해가지고 청량리역 앞에서부터 동대문까지 곧 종로로 연결되는 그 청량리역부터 동대문까지 그 길을 큰 길을 왕산로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산로 갈 때마다 저는 지독하게 이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정말로 교통체증이 제일 유명한 데가 이 왕산로거든. 그래서 정말 그 서울 진공작전이 그렇게 힘들었던, 지난했던 그 어떤 그 흔적이 아닌가. 정말로 많이 막혀요, 이 왕산로가. 네? 이거는 왕산허위가 그래서 잡혀가지고 평리원에서 재판받을 때 판결문입니다. 예, 피고 허위를 교형에 처함, 교수형에 처함, 주문이잖아요. 허위를 교수형에 처함. 여기 있습니다. 교수형에 처함. 근데 이제 이거는 왕산이 상고를 했어요. 굴복해가지고 상고한 판결문인데. 이걸 왜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 판결 이후 기각이에요. 당연히 사형 집행이 되는데, 교수형이 집행이 되는데, 원 판결은 피고가 일찍이 범치 아니한 전국 약탈과 인명 피해 소위가 있다고 하여 그 추명 더러운 이름 하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왕산허위가 요 앞에 있는 한 구절에 내가 앞에 있는 건데 앞 구절에 왕산허위가 상고한 이유가 내가 나라를 구하려고 의병을 해서 나가는데 소득이 없이 내가 국군 회복에 실패했으니까 사형을 선고하면 사형을 당하는 건 나 죽는 건 지금이 당연하다. 다만 정복을 빼앗고 있잖아요.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더러운 이름으로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건 불가하다. 그래서 내가 상고를 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판결은 내가 이 법조문을 비춰보니까 이 판사 이놈이 법조문을 비춰보니까 왕산허위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 하나도 문제없다 해서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산허위가 상고 항론을 하는 이유는 하여튼 내가 나라 구하려고 해서 실패했으니까 사형 선고 받는 건 맞는데 너는 법 적용 제법을 잘못 적용했다. 그래서 상고한 거다. 더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까 허영시, 이거는 근대웅 선생님이 나중에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이 허영식이 1942년에 이게 왕산허위의 5촌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허필의 아들이니까 사촌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왕산이 죽고 나서
도저히 국내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온 집 전체가 다 큰 집 작은 집 다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1912년부터 15년 사이에 다 가요. 다 손으로 다 버립니다. 그래서 허영식도 여기에 따라가가지고 만주에서 만주 공산당 특위에 들어가가지고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일본 군대와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그 동북항일연군의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30년대 후반 39년부터 일본 군대가 파상적으로 만주를 탄압을 하는데 토벌을 하는데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만주에 활동했던 그 동북항일연군 계통들이 다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다 몰려가요. 그래서 김일성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허영식이거든요. 근데 허영식이는 넘어가가지고 김일성도 다 소련군 대위계급장 다 달고 했는데 허영식이는 대위계급장을 부여는 받았는데 달지는 못하고 전사승복합니다. 그래서 거의 저기 지금 심양이라든지 뭐 무슨 저 중국의 기념관에 가면은 그 박물관 기념관에 가면 허영식 사진은 뭐 어디든지 다 붙어 있어요. 허영식. 그렇죠. 참 이건 제가 카바할 분야는 아닌데 네. 허영식. 이제 저 오른쪽 끝에 있는 게 저 위에가 제일 마지막에 저 허영식이거든요. 그 왕산이 1907년 이제 1907년 9월에 이제 의병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신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08년 1월에 전국 의병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전국 의병을 그래서 그걸 통칭 48진의 1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국 의병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13도 창의 대진소를 세워서 서울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그렇게 서울 진공작전을 펼칠 때 그 총대장은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군사장이라는 직함은 뭐냐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고문관이 아니라 그 참모 아니에요. 참모가 아니라 그 지도장이거든요. 군사 서등사자 장소 긴장자 군사장이에요. 13도 창의군 대진소 전체를 다 군사장인데 그 군사장을 맡았을 적에 왕산 허위가 외국 공관에다가 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48진에 1만 명이 모였잖아요. 홍칭. 그래서 서울에 이제 일본군하고 전면전을 벌이려고 우리가 가는데 외국 공사관에는 우리가 해를 끼칠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한다. 또 우리는 이렇게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대다. 그러니까 공관에서는 놀라지 말고 우리의 어떤 처지와 입장을 이해해달라, 도와달라 하는 외국 공관에다가 영문으로 다 공문을 발송을 해요. 그게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있는데,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게 있는데. 몇 페이지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은 각국 영사관에 선언문을 보내 항일전의 합법성을 내외에 공포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 공사관에도 그것이 가가지고 그 공문이 가서 본국으로 넘어갔다는 기록까지 일본군 정부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영국 공사관에서는 영국 공문수관에서는 아직 그 자료를 입수를 못했거든요. 그 하나하고 또 하나가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한테 또
경문을 보냅니다. 한국에 있는 거 말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동포들한테 그 경문을 다 발송해요. 미주 지역에 러시아로 중국으로 경문을 발송합니다. 그게 격보 제외 동포라는 거예요. 격보 제외 동포문이라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한인 우리 동포들한테 우리가 어병전쟁 전면전 우리 어병전쟁 한다. 네? 우리를 지원해달라 하는 그 공문들을 보내요. 경문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1908년 3월 23일에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두의 페리부두라는 데서 대한제국의 우리나라의 외부의 고문으로 있던 북측함이 고문입니다. 그 고문으로 있던 스티븐스라는 미국 사람이 장인환 전명훈 의사에 의해서 처단을 당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미국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게 3월 23일입니다. 1908년 3월 23일. 근데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등방문이 한국을 침략했던 그 원흉인데, 이등방문 그렇잖아요? 한국을 침략한 원흉이에요. 그건 안중근 의사한테 쓰러졌잖아요? 처단당했잖아요? 이등방문이 한국을 침략할 때 그것이 정당하다. 한국 사람이 원하는 바다. 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했던, 국제사회에다가 홍보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등방문. 스티븐스예요. 스티븐스가 처단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등방문이 누워있다가 낮잠 자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까무러쳤다고 해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뒤집혔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1908년 3월 24일자 샌프란시스코 콜이라는 신문에, 그게 이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타임으로 바뀌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콜이라는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나느냐 하면은, 이건 아마 없어요. 이건 제가 안 넣었는데, 기사가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Korean Proclamation of Holy War Against Japan is a dead warrant for Stevens. 한국민의 대일 성전 경무는 스티븐스 사형 집행 명장. 무슨 말씀이냐면은 3월 24일자 이 샌프란시스코 콜에 이인영이 명의로 왕산 허위가 발표했던 그 격보 제외 백관문 있잖아요. 외국 그 동포들한테 보내는 그 공문. 그게 영인본으로 샌프란시스코 콜에 딱 소개가 돼 있어요. 영인본으로. 그 딱 붙어 있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영문 제목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소개가 됐어요. 거기에 홀리워라는 거, 홀리워. 홀리워. 홀리워가 뭡니까? 그렇지, 성전이지, 그렇지. 홀리 바이블, 성전. 홀리워, 성전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장인환 전명훈 의사 직후에 일어났던 그 사이에가 일어난 게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 의병 전쟁의 여파라는 거예요. 그 의병 전쟁의 여파인데 왕산 허위가 보낸 그 공문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의병 전쟁은 이건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미국 영문지 있잖아요. 영자지에 홀리워라는 단어가 홀리워. 우리의 의병 전쟁을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죠. 그래서
이 한말의 그 의병 전쟁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독립운동의 어떤 태동기에 왕산허위가 지향했던 또 왕산허위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의병 전쟁의 지도자들이 지향했던 바가 아주 그 인류 보편적 가치에 철저하게 입각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산이 마지막에 순국할 때도 아주 어렵게 순국하거든요. 그런 대목들을 보면은 왕산이 순국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간 됐으니까 끝내야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거짓말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사실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38쪽에 보면은 이제 10월 21일 교수형으로 수국할 때 일본 중이 이거 대한매일신보 기사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본 중 외승이 이제 명복을 이제 빌어요. 와서 목탁을 빌리면서 그러니까 왕산이 대성일가합니다. 충의의 기신은 충의의 기신은 스스로 마땅히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복을 얻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차가 왕산에게 당신 죽은 뒤에 누가 시신을 거두겠느냐. 죽은 뒤에 염시를 어찌 기념하겠느냐. 옥중에서 썩어도 무방하니까 빨리 죽이라. 야, 이 의사의 그 기계가 이래요. 왕산이 우리 역사에 남긴 그 교훈이라는 것은, 유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다 그렇게 독립운동에 전신해서 투신할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육사라는 사람 다 배웠잖아요. 이육사, 황야. 막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같아요, 정말. 그 이육사, 황야 같은 시들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그 연원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왕산 허위가 가졌던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손자한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외손자가 됐건 친손자가 됐건 그 피부치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근대 역사에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구상하면서 그 동시대를 철저하게 고민했던, 또 나아가 그래서 자기 일신을 장렬하게 선언했던 그 어떤 왕산허위의 그런 어떤 독립의 정신이나 또 지향성 이상을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정말로 되새기보면서 그 사람이 100년, 200년 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자는 게 아니라 그 정신 의식들 있잖아요. 그 시대를 철저히 고민했던,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희망과 어떤 누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서 또 이렇게 개성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의 책무가 있다는 거죠. 왕산허위선생 기념관을 만들고 하는 그 이유도, 동기도, 배경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크게 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후미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도 전부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적에 정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였던,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였던 일본 군국주의는 당시에 있잖아요. 당시 세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세계 7대 열강, 심지어는 5대 열강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 완벽한 그 군국주의에 물려있는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었어요. 사실은 깜깜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시대를 고민했던, 그래서 자기 일신을 그렇게 불살랐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분들 일본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왕산이 예를 들면 몇 명 일본 군대 죽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렇게 역사 보는 거는 정말로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를 그때 철저하게 고민했던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뭔가 희망을 주고자 했던 그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 바탕들을 가지고 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중간자 아닙니까? 혹시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뭐 단답형이나 제가 질문 답변을 드립니다. 예. 역사를 외워본다고 합병이며 합병, 병합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경술국치 혹은 병탄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고 이렇게 사용 용어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하고 하는 것보다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고 예를 들면 집어삼킨다는 거잖아요. 그건 역사성이 강렬하게 투영이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의 어떤 주관적인 역사의 관점이죠. 예를 들면 또 아니면은 경술국치 당시에 뭐 강제 병합 당시보다는 경술국치라는 말이 훨씬 더 경술이라는 경술이라는 그 간지가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면 국치라고 이야기하면 나라의 치욕이잖아요. 그런 식의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진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학문적 양심에 비춰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치욕이라는 것은 긍정사적인 그런 어떤 성격이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용어를 쓰자면 나라가 합쳐진 거 아니거든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죠? 아니 합쳐지지 않았죠. 지금 그거 합쳐지지 않았다고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걸 적당한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표현을 요구를 사용한다는 어떤 용어를 사용합니까? 그럼 그 시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더 새로운 어떤 뭔가 용어를 더 만들어내고 우리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잠깐요. 서울대학 지금 명예교수인데 이태진 교수의 한일 이정서를 처음 보면 복사가 다 보이는데 박진영 땅이었는데 한일 이정서에 국세가 안 지키고 이완용하고 전부 그몇 사람 그냥 사진만 찍힌 거예요. 그리고 뭐 일본 학자들하고 수백 명이 일본서도 막 공부하고 했는데 이런 게 지금 얘기가 그냥 집어삼켰다. 그냥 강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용어를 일본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를 우리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병합이라는 사람들은 병합이라는 용어를 일본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꾸 그걸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면 시베리아 출병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가 쓸 수 없는 용어거든요. 일본 사람은 군대를 보냈으니까 출병이죠. 시베리아 출병. 그거는 조선 진출. 일본 사람들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침략을 입었잖아요. 시베리아 침공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역사에 대한 미화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의 그 관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역사를 그 역사적인 시대 조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역사의 그 어떤 인식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내용 중에 하나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근과 교류를 했던 사람은 왕산의 종질입니다. 그 학은 왕산의 장남이고 우리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선생님들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좀 더 열심히 또 힘을 내서 강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